주영진의 뉴스브리핑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수 경남지사에 대한 1심 선고 결과가 나오는 대로 여러분께 신속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김경수 경남지사에 대한 선고 결과에 앞서서 김현철 청와대 경제보좌관, 결국 문재인 대통령이 사표를 수리했다는 소식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조금 전에 김현철 경제보좌관의 사의를 받아들였습니다. 문 대통령은 김 보좌관을 만나서 김 보좌관이 우리 정부 초기 경제정책의 큰 틀을 잡는데 크게 기여했고 경제보좌관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해왔다며 발언의 취지를 보면 맡고 있는 신남방 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하다 보니 나온 말이라고 크게 안타까워했습니다. 김 보좌관은 오늘 아침 출근하자마자 문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네, 김의경 청와대 대변인 브리핑은 어제 나온 겁니다. 오늘 아침은 어제 아침을 얘기하는 거겠죠. 이수기 시사인 선임기자, 이상일 전 국회의원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김현철 경제보좌관의 사표 수리 어떻게 보세요? 경질이라고 봐야 됩니까? 어떻습니까? 경질이라고 보는 게 옳을 것 같고요. 문재인 대통령이 그동안 보여줬던 결단과는 좀 다른 거. 그러니까 과거에 정무수석으로 일하셨던 전병헌 전 의원 문제가 드러났을 때 한 일주일가량 계속 좀 지연을 했습니다. 끌고 가다가 결국 사표를 내게 했는데 이번엔 매우 좀 전격적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 결국 집권 3년 차에 지금 공직기강도 다 잡겠다고 하는 상황에서 청와대 안에서 고위공직자가 저런 국민들에게 상처를 주는 실언을 했기 때문에 이 여론이 더 악화되기 전에 빨리 수술을 해야 되겠다 이런 판단을 한 것 같고 예. 이 과정에서 노영민 비서실장이 또 강하게 경질을 해야 된다고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임종석 전 비서실장은 좀 더 다른 모습, 이런 모습이고요. 청와대가 강조하는 게 춘풍추상, 남한테는 봄바람처럼, 나에게는 아주 서리발처럼 뭐 이런 걸 액자도 걸어놓고 있어요. 그런 맥락에서 저는 이번에 처음으로 춘풍추상을 한 것 같다. 그동안에는 남한테는 좀 모질게, 내 편에는 좀 부드럽게 뭐 이랬던 것 같은데 이번에는 사표 수리 저는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수기 기자 생각은 어떠세요? 이게 저는 임종석 비서실장이었어도 이 부분은 바로 이런 조치가 나왔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건 결국 대통령의 판단인데 정책적인 논란이 있는 사안이면은 아마 이렇게 하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설득하려고 하거나 이 부분에 대한 진위를 전달하려고 했을 텐데 이거는 정무적으로 잘못됐다라는 판단이 너무 명백하게 드는 사안이라서 그래서 빠르게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그래서 김현철 보좌관이 뭐 형식이야 본인이 사퇴하는 걸로 했지만 내용상으로는 어쨌든 청와대에서 이 부분은 정리하고 가야 되겠다라고 전달이 된 걸로 그렇게 보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그렇게 판단한 거 두 분이 다 말씀하셨습니다만 결과적으로 김현철 전 경제보좌관이 언급했던 대상들 20대, 50대, 60대 지금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가 가장 떨어지는, 가장 낮은 계층이 아니냐, 연령대가 아니냐 그런 부분도 반영이 됐겠죠? 그렇죠. 지금 뭐 아무래도 청년들, 특히 그중에서도 20대 청년의 지지율이 굉장히 이례적으로 낮고 거기다가 60대 이상은 뭐 전통적으로 낮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뭐 20대 청년들한테는 뭐 얘기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뭐 청년이여 야망을 가져라. 정말 뭐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은데 꼭 이렇게 국내에서만 하려고 하면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 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걸 표현하는 방법에 있어서 헬조선과 대꾸가 되는 방식으로 헬조선에서 여기 헬조선인데 나가면은 여기 헬조선 아니고 해피조선이니까 나가서 길을 찾아라. 이런 식으로 대꾸를 만들어서 하는 게 굉장히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사안이고 거기다가 그거보다도 더 심한 거는 5060 세대한테 안 그래도 지금 일자리를 잃고 내지는 이제 은퇴하고 그 자신이 앞으로 제2의 인생을 어떻게 만들어갈 야 될지에 대해서 고민이 많은 세대인데다가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은 열리지 않는 그런 사람한테 산에 가지 말고 또 SNS에다가 댓글 달지 말고 굉장히 감정이 담겨 있는 표현을 쓴 거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보니까 저는 이제 김현철 경제보좌관하고는 개인적으로 이쪽 일을 하면서 부딪힌 적은 없어요. 개인적으로는. 예.
그런데 이 양반 성격을 얘기를 들어보니까 보통은 이런 얘기를 하는 스타일이 아니고 굉장히 차분한 스타일이라고 하시던데 아마도 지금 이 신남방 그 경제위원장을 맡고 있으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그 청와대나 대통령이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여기에서 경제적 가치를 많이 창출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데 대한 부담이 있기 때문인지 이거를 널리 적극적으로 알리다 보니까 굉장히 이렇게 일종의 오바가 나온 거 아닌가 싶은데요. 결국 그런 그 평소와 달랐던 그 강연에서의 그런 감정 컨트롤이 이런 일로 마무리가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강연을 이상일 의원도 좀 해보셨습니까? 예, 종종 요즘 강연하다가 보면은 청중들의 반응에 신경이 쓰이고 그래서 내가 전하고 싶은 주제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 비유를 들게 되는데 김현철 전 경제보좌관도 결과적으로는 그 비유가 적절하지 못했다. 네, 그렇습니다. 본인이 말하고자 하는 취지를 모를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비유가 너무나 적절치 않았기 때문에 그 듣고 있는 분들도 이게 뭐지? 그리고 아마 언론을 통해서 이렇게 보면 경제보좌관이 굉장히 훈계조로 이야기를 또 많이 했기 때문에 이분이 준비는 나름대로 했을 텐데요. 아마 즉흥적으로 저런 비유를 했는지 준비까지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야기를 하면서도 본인이 바로 스톱을 했어야 되는데 계속 그런 적절치 않은 비유를 해서 결국은 경질이 됐는데요. 이 고위공직자들의 언행 정말 신중해야 된다. 이런 걸 보여주고 고위공직자들의 실언이 얼마나 큰 파장을 일으키는지 이런 걸 보여주는 또 하나의 사례인데 이명박 정부 시절에 그 광우병 문제로 그 시위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청와대 홍보기획비서관이 있습니다. 뭐 이름까지는 뭐 제가 이야기를 안 하겠지만 이분이 그 시위하는 분들에 대해서 사탄의 무리라고 그 교회에서 뭐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또 엄청난 파문을 일으켜서 그분도 곧 그만뒀고요. 그래서 고위공직자들의 이 실언이 국민들한테 많은 상처를 주기 때문에 다른 고위공직자들도 이번 사례를 통해서 많이 좀 반면교사로 삼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합니다. 예. 그런데 말이죠. 지금 청와대에 경제수석이 있잖아요. 경제보좌관도 있고 경제수석과 경제보좌관이 하는 일이 다릅니까? 그러니까 아마 이게 지금 사실 8수석 2보좌관 체제로 돼 있고 이 보좌관이 정책실장 아래에 지금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경제보좌관하고 과학기술보좌관하고 지금 두 보좌관 자리가 있는데 아마 수석이라는 자리는 보통 그러니까 정부의 각 그 담당 소관 부서와 연결이 되면서 현실적인 정책들, 바로 추진해가는 정책들에 대해서 서로 조율하면서 집행을 하가는 일을 하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이 보좌관 제도를 만든 거는 이번에도 나왔다시피 이 경제보좌관한테 이 신남방 정책에 대한 특별 미션이 지금 주어졌던 거거든요. 그런 것처럼 앞으로 우리가 먹고 살 거리나 추진해야 될 거에 대해서 좀 크게 보고 그림을 만들어 가라. 그리고 이게 만들어져서 공감대가 형성되거나 이렇게 큰 로드맵이 나오면 이게 아마 이제 수석실로 가거나 해당 부처에 가서 다시 한번 이제 실질적으로 그 집행이 되는 그런 쪽에 아마 그림을 그리고서 보좌관 자리를 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그 사람들이 얼마나 신남방 정책이 급했으면 이 경제보좌관한테 직접, 그러니까 참모인데 보좌관한테 직접 이 미션을 줬을까 싶은데 어쨌든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 청와대의 분위기를 들어보면 그 작년에 신남방 그의 여러 국가들 인도네시아 베트남, 인도, 중동까지 또 포함해서 다녀보면 굉장히 기회의 땅이라는 부분들을 느낄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 우리하고 심리적인 친근감을 가지고 있으면서 아직 경제적으로 개발도상국에 있는 그래서 우리로서는 기업들이 진출하거나 사람들이 진출해서 많은 거를 얻을 수 있는 그런 데 대해서 좀 그림을 그려봐라라고 했던 것 같고 그 미션을 지금 수행하다가 이런 일이 벌어진 거죠. 그래서 아마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보좌관과 수석이. 김현철 경제보좌관 후임에 또 어떤 인물을 선임하게 될지.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오후에 새해 들어서는 경제 관련 행보를 부쩍 많이 하고 있는데 국민경제자문회의 신임 부의장과 함께 처음으로 대면을 했다. 경제과학특보도 만났는데 경제과학특보가 쓴 책
축적의 길이라고 하는 책을 이번 설 연휴 선물로 청와대 직원들에게 나눠줬다고 합니다. 청와대에서 나온 사표 이야기가 하나 더 있습니다. 사표를 낸 사람이 하나 더 있고 이번에는 이 사표가 수리됐다는 것을 청와대 대변인이 아니라 스스로 SNS 통해서 공개를 했습니다. 지금 화면에서 보시죠. 탁현민 청와대 의전 비서관실 선임 행정관입니다. 어제 올린 글인데요. 사직서가 정식으로 수리됐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소회를 굳이 말한다면 길었고 뜨거웠고 무엇보다 영광스러웠습니다. 평가는 칭찬이든 비난이든 달게 받겠습니다. 탁현민 행정관 1년 한 9개월 상당히 오랜 세월 청와대에서 일하면서 청와대 행사의 틀을 바꿔놨다는 평가는 받고 있는데 행정관인데도 불구하고 부쩍 언론에 자주 그렇습니다. 등장했어요. 행정관 사표가 이렇게 언론에 크게 보도되는 경우는 저도 정치부 기자 오래 했지만 처음 봤습니다. 대통령 신임이 그만큼 두터웠고 또 어떤 이벤트는 굉장히 그쪽 면에서는 출중함을 좀 보였죠. 이런 맥락에서 탁현민 행정관이 주목을 받았는데 이미 물러난 임종석 전 대통령 실장은 지난번에 이제 이미 지난해 겨울이지만 첫눈 오면은 뭐 탁 행정관의 사표를 수리하겠다 뭐 이런 이야기도 했었죠. 예. 본인은 사의 변명을 그동안 몇 차례 했었는데 수용되지 않았고 드디어 뭐 수용된 모양인데 어제의 경우도 탁현민 행정관은 드디어 사표가 수리됐다고 저렇게 메시지를 남겼는데 청와대 대변인은 아직 수리된 건 아니다라고 또 이렇게 해서 역시 대통령의 애정이 참 두텁다 이런 느낌을 갖게 하는데 본인은 이제 그 모든 뭐 어떤 계획이나 아이디어가 다 소진됐다, 이제 쉬고 싶다 이런 취지인 것 같고요. 국민들 입장에서도 탁현민식의 이벤트는 이제 매우 익숙해졌기 때문에 다시 그걸 반복한다 해서 어떤 과거의 만큼 어떤 그 국민들한테 호소력을 가질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이제 적절히 물러났다 이런 생각합니다. 예, 탁현민 행정관 사실 올해도 큰 행사가 많이 있어요. 3.1운동 100주년 기념행사도 상당히 크게 해야 되고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올 수도 있고 뭐 이런 상황에서 탁현민 행정관의 사표를 수리했다. 탁현민 없이도 이제는 이런 행사 잘 치를 수 있다. 뭐 이런 판단도 작용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어쨌든 청와대가 그동안에도 뭐 탁현민 행정관이 없으면은 못할 거라고 생각해서 그러지는 않았을 거고요. 다만 이제 그 아이디어나 그런 그 로열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평가를 했었던 것 같고 본인이 워낙 뭐 나가고자 하는 지금 의중이 강하고 이 정도 이슈가 됐으면 안 놓아주는 게 더 이상한 거고요. 그리고 아마 청와대 저는 걱정하는 게 지난번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3.1운동 100주년 이런 정도의 소화는 가능한데 이제 북한과 같이 하는 그 행사의 경우는 그러니까 이쪽 같이 그 행사를 진행하는 준비하는 사람들 간의 신뢰가 좀 중요한데 그 신뢰를 그동안에 쌓았던 사람이 상대가 이쪽에서 없어지는 상황이면 나가는 상황이면 새로운 사람하고 또 신뢰를 만들어가는 시간들이 필요한데 그 시간을 얼마나 빨리 줄이고 할 수 있을 것인가 이제 그 부분만 아마 청와대에서 신경을 좀 더 쓰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탁현민 청와대 행정관 마침내 사표가 수리됐습니다. 처음에 자신의 책에서 표현했던 여성에 대한 왜곡된 인식, 왜곡된 성인식 이 부분을 문제 삼아서 야권에서 강력하게 사퇴를 요구해 왔고 이미 청와대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얼마 안 된 시점에서 벌써 2년 전이겠네요. 탁현민 행정관 조만간에 사표를 내고 청와대를 떠나겠다라는 의사를 직접 주영진의 뉴스 브리핑에도 밝혔습니다만 그로부터 거의 1년 반이 지난 시점에 와서야 사표가 수리가 됐습니다. 그만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신임을 많이 했었고 대통령 행사의 기본적인 틀을 많이 바꿔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 그만큼 논란도 뜨거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